토크무스 환영합니다. 예. 본인 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타큐브에서 기술과 사업 총괄을 하고 있는 조정현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이제 기술 개발을 트렌드마다 했던 사람이고, 이제 벤처 기업을 한 3회 정도 이렇게 설립하고 또 운영해서 해외하고 국내 이렇게 수출하고 매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현재도 이제 제조 기반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타큐브고 탈중앙화 디핀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하고 솔루션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독자분들이 디핀이라는 예.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핀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도, 사실상 기본적인 거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기반의 실제 리소스들, 그러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에너지 장비들, 전력 장비들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면 그게 디핀이 되는데요. 단지 기존의 이제 중앙 집중형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성이 돼서 탈중앙화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특정 기업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디핀에 참여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제 참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 이제 GPU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C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데, 그 제공하는 방법이 해당 디핀 프로젝트에 있는 노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그 운영 기준에 맞게 되면 디핀 네트워크에 포함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들이 디핀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사용자들이 내 GPU를 쓰게 된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자도 굉장히 싸게, 기존의 아마존이나 이런 데보다 한 거의 최대는 10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쓸 수 있고, 공급자도 자기가 투자한 어떤 그 투자금의 한 대여섯 배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사업 방식이고, 4차 산업의 어떤 새로운 분야입니다. 대표님이 이 사업을 잠깐 소개를 주시면서 상당히 많은 것도 준비하셨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본 ISMS 예비 인증을 획득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ISMS 예비 인증하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수탁 및 유동화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이제 AML이라고 그래서 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만 하고 이제 신고만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당연히 받아야 될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법상, 금융법상 그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이 타인의 어떤 그 자금이나 재화를 임의로 그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 뭐냐면, 현재 그 암호화폐라는, 또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지금 알려진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폄하받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그 라이센스 없이 무단으로 고객의 자산을 이제 받아서 수탁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돌려주지 않거나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 행태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상당히 이 가상자산 사업이나 블록체인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저는 디핀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 디핀에 들어가는 어떤 유동화 자산들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불량한 세력들이 집결하지 못하는 역할도 저희가 선도해서 하려고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도 이제 인증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특히 좀 더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내부에서 중요하게 본 기준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이 ISMS나 이제 바스프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컨설팅 업체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컨설팅이라는 부분의 범주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그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처음에 모르고 컨설팅 업체 가이드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그러니까 사실 현실하고는 괴리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많이 접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ISMS라고 하면은 그냥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규모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 보안만 잘 철저하게 지키고 개인정보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망분리하고 하는 건데 동시에 이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한다는 거는 이건 은행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금융법에 맞춰져 있고 자금 세탁 방지도 사실은 거의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최근에 생긴 K뱅크 같은 데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인데 그거와 동일한 레벨로 완전히 적용을 해야지만이 이제 승인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하이 레벨급의 라이센스인 줄 모르고 저희도 사실 자세하게 알았으면 그렇게 도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디다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스스로 스터디를 좀 많이 해서 알아보고 많이 진행을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네. 그리고 또 현재 바스프 등록이나 추가 인증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계획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ISMS 인증을 받을 때 우리가 쇼핑몰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상자산 수탁을 위해서 다 인증 기준을 지켜서 이제 뭐 가령 아주 쉬운 거로 하드웨어 레저 2개를 거기다 넣어놓고 그 멀티식으로 해서 2사람 이상이 그 사인을 해야지만 열리게 하고 그걸 금고에다 넣어서 그 금고도 2개의 키로 이제 잠그고 열고 문 제어도 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준비해서 지켰고 UTM이나 방화벽 그 다음에 그 DB 접근 제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DB를 액세스하고 이런 것들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 FIU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기구의 기준에 맞춰서 그 AML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금 세탁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온프로미스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부의 인터넷에 이제 연결되면 해킹이나 변조가 되면 안 되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그 네트워크에 저희가 계속 그 암호화된 이메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아서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한 사업 계획과 브리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고 그 이후에 신고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해서 2달 정도 운영한 기록을 제출을 하게 되면 ISMS 본인증이 끝나면서 그 전에 이제 바스프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저희가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대부분 거래소들이 그 트래블 룰이라는 어떤 그 개인 정보를 체크해서 자산을 이동하는 걸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서비스가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뭐 그 누구든 등록되지 않은 지갑에는 전송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코드라고 하는 또 VBSP, 바스프, V바스프 이런 것들 그 커넥션하는 도구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그 또 승인을 받고 연결하는 작업을 중간에 해서 거래소에서 우리 서비스명이 떠서 이제 대량의 그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네. 너무 큰 일인데 그 이제 대표님 말씀 상당한 경험을 많이 하셨고 제타큐브에서는 특히 디핀이라는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처음 이제 사업을 이 관련된 초소형 데이터 센터라는 사업을 하게 된 거는 한 4년여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때 탈중앙화 스토리지라고 하는 파일코인, 이제 파일코인도 디핀의 거의 리더격인데 파일코인을 저희가 하면서
그 파일코인 전용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떤 자원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과도한 어떤 어떻게 볼륨의 기기 구성 때문에 메인티넌스도 어렵고 전력 소모도 많은 것들을 보게 돼서 그걸 줄여 나갔죠. 줄여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렉에서 뭐 최대 하면은 한 40페타, 이게 그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400페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대형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 탈중앙화는 사실은 이제 지리적으로도 탈중앙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CDN이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니까, 예전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SK면 SK가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에다가 세우면서 각각 뭐 부산에선 부산 데이터 센터로 부산 유저들이 접속하는 걸로 트래픽을 분산시켰다면, 이것은 그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는 전 세계 수억 명이 되고, 그 유저의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접속해야 진짜 탈중앙화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좀 어이없게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노드들을 그냥 한 군데 데이터 센터에다 운영을 하면서 리워드만 얻고 있는데요. 그건 향후에 미래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리적으로도 나누는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2023년 1월 정도에 이제 디핀이라는 거를 메사리에서 이제 완전히 용어를 정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다양한 파일코인 이외에도 다양한 디핀들이 이제 출시되게 됐고, 그 중에 또 제가 눈여겨본 게 AI 시대가 되니까 스토리지도 많이 필요하지만 GPU가 가장 많이 필요했거든요. GPU를 가지고 디핀을 구성해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중에 에이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볼륨을 가지고 1년에 한 1억 2천만 불 정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디핀은 그냥 수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계약을 해서 저희 장비에 적용을 하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디핀들을 계속 공급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나노 디핀 센터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나노 DC에 대해 예. 설명 주셨는데, 나노 DC가 기존 데이터 센터와 차별화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 하나를 꼽자면요.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사람들이 웹3, 웹 3.0 잘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웹3하고 웹 3.0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세계에는 이미 중앙화된 서비스,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게 있고요.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을 담을 수 있는, 제대로 탈중앙화식으로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군요. 혹시 나노 DC를 지금 글로벌로 확장 준비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기회가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나노 DC가 해외 나가기 전부터 국내부터가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실효성이나 실증을 입증시키고 어떤 신뢰를 심어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노 DC에서 달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원화가 나왔으면 저희가 훨씬 더 쉽게 마케팅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토큰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토큰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나오게 만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 또 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접속한 유저들이 이걸 사용하고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국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송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토큰 베이스로 토큰노믹스, 토큰 경제를 만든 건데, 국내에는 아직도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좀 색안경을 끼는 어떤 분위기가 있고, 아까 먼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또 마케팅하고 하는 팀들이 굉장히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시각이 나빠서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소개를 못한 어려움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국가 간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서 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국 너무 많이 전화 가지고 지금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을 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에다 넣는 게 더 싼 거죠. 근데 거기도 맹점은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는 로컬 데이터 센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하고 연동이 안 돼요. 데이터 통신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에 또 넣어서 탈중화가 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리워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스타팅 포인트 나라들은 이제 인프라가 약합니다. 뭐 물론 인프라 약하면 제일 전기가 약할 수는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스타팅 포인트 그 나라들은 전기료는 싼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아예 데이터 센터라는 게 별로 없는 나라에 이제 딱 박스 하나를 잘 이제 나무로 포장해서 딜리버리를 하면 현지에서 조립해서 하루나 이틀이나 3일 내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 이제 그걸 지향하고 있고요. 이게 또 디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어떤 기회 그러니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기회, 또 영업의 뭐 기회 이런 것들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다고 더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해외 공급이 될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